유영철의 체포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유영철이 체포된 후 당시 경찰은 이 악마를 그냥 잡범으로 생각했고 조사 도중 전화로 불러낸 마사지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유영철은 갑자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본인이라고 진술했으며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연기해서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이 시체를 숨긴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함께 경찰서를 나서다 중간에 도주합니다. 하지만 도주한 지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붙잡히게 되고 계속해서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하자 4건의 살인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에서는 26명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내장이 없는 사체가 몇 구 있어 추궁했더니 살해 후 사체를 식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2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추후에 유영철 본인이 이를 부인하고 정황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수사 담당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살해한 희생자는 20명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후 8월 13일 구속 기소되어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2005년 6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현재도 구치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유영철이 체포된 후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링의 승리라고 자화자찬을 벌였으나 실제 유영철을 붙잡은 건 보도방 업주들이었다고 합니다. 특정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간 여인들이 잇따라 돌아오지 않자 몇몇 보도방 업주들이 회담을 통해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들을 분석 후 파악하여 유영철을 유인해 붙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용이 주도했던 유영철은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해 한번 이용했던 업소 전화번호는 다시 이용하지 않았지만 각기 다른 전화번호들이 최종적으로는 한 업소로 합산되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 요원 1명을 함께 보냈는데 이런 이유들을 들어 유영철을 자신들이 체포했다고 광고하고 또 자화자찬하며 관계자들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며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방 업주들은 반년 후 모조리 다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네요. 유영철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얌전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깜빵에 들어와서 동료 수감자들을 쭉 훑어보더니 이 중에서 조폭 하나와 경제사범 하나를 죽이겠다고 선포해 교도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때문에 교도소 측은 유영철에게 4-5명의 교도관을 상시로 붙여놨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교도관의 목을 조르면서 나 사이코인 거 모르냐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다가 제압당한 후 독방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구치소에 적응을 못하고 교도관들의 가발을 벗겨 망신을 주며 화단을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영철에 관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유영철은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가족에게도 매우 폭력적일 거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아들을 지극하게 아꼈다고 합니다. 원래 사이코패스들이 자신의 가족과 혈족을 아끼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반인의 아름다운 부성애, 모성애와는 다른 유전적인 근친성, 자신의 핏줄에 대한 집착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문동 여성살인사건에 대해 취재 중에 경찰이 유영철에게 아들의 대학교 진학까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고 회유하자 거짓 진술을 늘어놨고 감옥 내에서 기자와 나눈 편지에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역량인지 연쇄살인 피해자 중에 10대는 없었습니다. 연쇄살인 중에 맞닥뜨린 어린 남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미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아를 이불로 감아놓고 집에 불을 질렀으니 질식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 연쇄살인을 하기 전인 2000년도에는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뻔뻔한 미친놈입니다.
2014년 11월에는 교도관에게 뒷돈을 주고 일본 만화나 성인 화보집, 야설을 일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로 속죄하길 기대하던 유족의 뒤통수를 심하게 후려쳤다고 하죠. 유영철은 경찰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했는데 이게 연쇄살인의 주 범죄 수법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된 황학동 노점성 희생자 또한 유영철이 가짜 경찰이라는 걸 눈치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당시 프로파일러 교수였던 표창원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요. 이유는 그에 져서 한국의 연쇄살인에서 자신의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감옥에서 법을 공부하고 기사를 탐독해 고소로 장난을 치는 것은 사형수 등의 수감 중인 흉악범들이 많이 하는 짓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이코패스 미추강이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